K는 미넨에서의 경기가 너무 안 풀린 나머지 토트넘에서 손흥민과 47골이라는 역대급 합작 기록을 세운 시그니처 플레이를 가져갔다. 그것은 지금의 K를 만들 수 있었던 필살기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넨에서의 결과는 충격적이었고 오히려 이후 펼쳐진 장면들은 왜 손흥민이 K의 유일한 그리고 위대한 파트너였는지를 적나라하게 증명했다. 현재 엄청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미넨으로 거취를 옮긴 두 이적생 김민재와 K의 상반된 행보가 독일 현지의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당초 이둘은 수비와 공격의 핵으로 미넨이라는 팀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 것으로 기대했는데 전혀 다른 장면이 연출되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K는 오늘 분데스리가 4라운드 레버쿠젠과의 경기에서 골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적한 후 최악의 경기를 보여줬다며 악평을 받았고 심지어 월드클래스 골잡이라고 불리우던 그 K이 교체를 당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는데요. K는 그 누구보다도 감독인 투헬이 원한 픽이었는데 투헬조차 K의 경기력을 보면서 교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심지어 더 경악스러운 것은 오늘 카메라에 포착된 K의 어떤 한 장면들을 보고 기존에 우리가 알던 K의 클래스는 월클 조작단 손흥민에 의해 조작된 것이란 팬들의 반응이 나올 정도로 충격적인 장면이 경기 중 목격되기도 했는데요. 사실 그간 K의 부진을 두고 K의 클래스는 여전히 월드클래스인데 팀의 전술이나 그 밖에 여러 가지가 문제다라는 등의 반박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이것을 인정했습니다. 토트넘 시절 때 K를 생각하면 K는 절대적으로 어나더 클래스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K이 여러 가지 전술 문제를 겪고 까다로운 적응기를 거친다고 할지라도 토트넘에서 하던 것만 그대로 해줘도 실패한 영입일 수가 없다는 주장이 정론이었는데요.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이날 경기에서 K는 토트넘에서 쓰던 이른바 필살기 같은 플레이를 가져갔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돋보이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손흥민과 함께 뛸 때는 이 플레이로 최고의 활약을 하고 월드클래스로 인정받았는데 미넨에서는 오히려 동료들에게 지적을 받았고 감독에게 교체를 당한 겁니다. 이와 관련 현재 독일에서는 손흥민은 정신나간 월드클래스, 그는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K의 유일 파트너였다라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체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전해드려야 할 소식은 당연히 대한민국 김민재의 활약인데요. 이날 경기에서 김민재는 말 그대로 자신이 왜 수비의 본고장 이탈리아 리그에서 최고의 수비수라는 명예를 얻을 수 있었는지 증명했습니다. 오늘 김민재가 상대한 공격수는 분데스리가에 떠오르는 신성이자 괴물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공격수였는데 김민재는 진짜 괴물은 자신이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미넨은 16일 오전 3시 30분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레버쿠젠과 경기를 펼쳐 2대2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사실 스코어만 놓고 보면 어떻게 두 골을 먹혔는데 김민재가 잘했냐고 말할 수 있나라는 반응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경기를 풀경기로 본 사람들이라면 절대로 이런 말을 꺼낼 수조차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김민재가 미넨 선수들 줄 세워놓고 줄 빠따 안 때린 게 용한 수준이라는 반응이 리얼 반응이었죠. 미넨은 오늘 4-2-3-1 포지션으로 시작했고 케인 그나브리 사네가 전방에 포진하고 중원에는 키미히와 고레츠카, 수비진에는 알폰소 김민재 우파메카노 라이머가 호흡을 맞췄습니다. 김민재는 9월 A매치 2연전에서 모두 풀타임을 소화했지만 투헬은 어김없이 김민재를 선발로 출전시켰습니다. 아무래도 A매치 2경기 풀타임이라는 강행군을 치른 만큼 체력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럼에도 김민재는 투헬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실상 보기 드문 원백을 맞는 상황에서도 임팩트 있는 수비를 펼치면서 동료들이 마음껏 공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미넨은 후방에 김민재 단 한 명만을 남겨둔 채 라인을 끌어올려 상대를 압박하는 장면이 자주 나왔는데 바이엘은 미넨 정도 되는 팀이 김민재 한 명에게 이렇게나 신뢰를 보내고 있는 장면은 매우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왼쪽 풀백인 알폰소 데이비스 역시 김민재를 믿고 오버래핑에 집중했는데요. 김민재는 비워진 공간들을 빠른 발로 부지런히 커버했습니다. 분데스리가에서 빠르기로 소문난 요나스 호프만과 제레미 프림퐁 등이 측면을 공략하려 해봤지만 번번이 괴물 김민재의 블로킹에 가로막혔습니다. 특히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현재 분데스리가에서 가장 핫한 공격수 보니페이스와 김민재의 맞대결이었는데요. 엄청난 재능이라고 평가받는 보니페이스는 191cm가 넘는 거구로 올 시즌 레버쿠젠에 합류하자마자 무려 4골을 터뜨리며 주목받았습니다. 그는 앞선 3경기에서 4골 2도움을 올리며 분데스리가 8월 이달의 선수로 선정되기도 했을 만큼 절정의 폼을 자랑하고 있는 상태였죠. 보니페이스는 이날도 엄청난 피지컬을 앞세워 미넨 수비를 괴롭혔습니다. 독일 빌트는 보니페이스는 정말 괴물이다. 그는 바이엘은 수비수 셋을 이겨내고 혼자서 중앙으로 이동했다. 우파메카노는 그를 공에서 떼어놓지 못했다라고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미넨에는 마지막 보루 김민재가 있었는데요. 김민재는 미넨 수비진에서 유일하게 집중력을 잃지 않고 번번이 보니페이스의 위협적인 슈팅을 막아냈습니다. 전반 22분에는 몸을 던져 박세한 슈팅을 차단했고 전반 40분에도 발을 갖다 대며 보니페이스의 회심의 슈팅을 튕겨냈습니다.
전반 32분엔 수비진의 라인을 조율하며 보니페이스를 오프사이드 함정에 빠뜨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보니페이스는 레버쿠젠 합류 이후 처음으로 공격 포인트를 올리는데 실패했고 절정의 폼을 자랑하던 그는 최저 평점을 받았는데요. 반면 김민재는 당연히 평점 7.4점으로 수비진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팀 내 3위에 해당하는 평점을 받았습니다. 김민재는 90분간 걷어내기 3회, 슈팅 블록 2회, 태클 2회, 팀 내 최다 볼터치 118회, 팀 내 최다 패스 92회 등을 기록하며 말 그대로 맹활약을 보여준 겁니다. 특히 김민재는 정확한 롱패스로 어시스트도 기록할 뻔했는데 전반 45분 왼쪽 측면으로 침투하는 그나브리의 발 앞에 완벽한 패스를 배달했습니다. 아쉽게도 그나브리의 슈팅이 선방에 막히며 도움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7만 관중을 열광시킨 패스였습니다. 미네는 2골을 내주며 승리를 놓쳤지만 김민재와 우파메카노가 이끄는 수비진은 필드골을 허용하지 않으며 제 몫을 해냈는데요. 독일 복수의 매체도 김민재의 수비력을 이례적으로 극찬하며 김민재가 미넨에 온 이후 수비가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해졌다. 김민재와 우파메카노는 4경기를 치르며 단 하나의 필드골밖에 내주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김민재와 정반대의 행보를 펼치는 선수가 있는데 바로 케인입니다. 케인은 오늘 골을 넣었음에도 비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케인은 지금 4경기째 완전히 미넨에서 혼자 겉돌며 고립되고 있는 중인데요. 오죽하면 행복축구하러 미넨 갔는데 절망축구를 하고 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는 그동안 가려졌던 케인의 단점까지 부각됐고 완전히 마이너스로 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케인의 대표적인 단점은 느리고 기동력이 안 좋다는 겁니다. 하지만 토트넘에 있을 때는 케인의 단점이 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마 무언가가 케인의 단점을 가리고 있던 거겠죠. 대체 어쩌다 월드클래스라고 불리던 케인이 이렇게까지 경기 영향력이 없어진 것일까요? 놀랍게도 이날 레버쿠젠과의 경기 이후 독일 현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손흥민은 정신나간 월드클래스라는 과장된 표현이 나올 정도로 손흥민에 대해 추앙하는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날 경기에서 케인은 자신을 월드클래스로 만들어준 시그니처 플레이를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손흥민이랑 뛸 때와 전혀 다른 한 장면이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케인이 손흥민과 47골을 합작하면서 대표적으로 보여줬던 시그니처 플레이는 바로 이 선으로 내려와서 경기를 풀어주고 공격수가 수비를 유인하면 그 공간으로 침투해 득점을 하는 플레이였습니다. 토트넘에서 손흥민은 말도 안 되는 결정력과 뒤에서 찔러주는 패스를 공중볼이든 땅볼이든 어떻게든 기가 막히게 잘 받아서 득점으로 연결하거나 공을 받은 후 연계 플레이를 통해 케인에게 어시스트를 했었죠. 케인은 미넨에서 공을 만질 기회가 너무나도 없자 이러한 토트넘에서 보였던 플레이를 하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미넨의 양윙어의 수준은 손흥민에 비하면 마치 재앙과 다름없었습니다. 이와 관련 독일 미넨 축구 전문가 파트릭은 레버쿠젠과의 경기 후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케인이 부진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미넨의 양윙어, 사네와 그나브리 때문이다. 이둘은 기본적인 패스 능력이 부족하고 패스를 유연하게 주고받는 패스 앤 무브 움직임이 부족해서 케인을 전방에 고립되게 만든다. 전방에 있는 케인은 무언가를 하고 싶은데 패스를 주는 사람도 줄 사람도 주고받을 사람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볼터치가 없는 케인은 결국 어떤 선택을 했는가? 토트넘에서 자주 했던 것처럼 이 선으로 내려와서 플레이했다. 케인이 이 선으로 내려오면 침투하는 윙어들에게 공을 전달할 수 있고 그로 인해 파생되는 공격 찬스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사네와 그나브리는 손흥민이 아니었고 케인은 내려와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손흥민의 침투 움직임은 범접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게 밝혀진 셈이다. 생각해보자. 케인이 기본적으로 손흥민과 잘 맞았던 이유는 무엇인가? 손흥민의 플레이는 간단명료하기 때문이다. 손흥민은 공을 질질 끌지 않는다. 빠른 템포로 공을 주고받고 원터치 패스에 능하며 침투 움직임도 간결하다. 반면 사네와 그나브리는 공을 받는 족족 질질 끊고 템포를 늦춰 안 그래도 기동력이 없는 케인을 더 정적으로 보이게 만든다. 이것이 케인이 경기 영향력이 없는 것을 넘어 단점까지 부각시키고 있는 이유이다. 지금쯤 케인은 아마 손흥민이 사무치게 그리울 것이다. 정말 뼈 때리는 주장인데요. 과연 손흥민의 공백을 엄청나게 느끼고 있을 케인은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